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자1 대우버스가 지난 2020년 6월 울산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가 재가동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폐업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대우버스의 이러한 폐업을 위장 폐업으로 보고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2일 대우버스가 폐업 공고문을 내고 울산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대우버스가 울산 공장 가동을 또다시 중단한 건 지난 2020년 6월 첫 폐업 이후 2년 만입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임금 삭감 등을 감수하며 회사 재가동 자구안에 협조했던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복직 후 1년 만에 또다시 두 번째 정리해고를 당한 겁니다. 조합원들은 복직 후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울산공장 정상화를 생각하며 모든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복직 1년 만에 또 해고자가 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영안모자그룹은 지난 2003년 이전 대우자동차 버스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대우버스가 타 회사 등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지난 2020년 6월 울산 공장을 폐쇄한 겁니다. 대우버스는 공장 재가동 1년 동안 신규 물량 투자 없이 기존 생산 라인의 250대의 재고버스 생산에만 그쳤습니다. 또 같은 기간 대우버스 울산 공장 부동산과 해외 공장 지분, 공급 부품 거래 관계 일체 등을 영안모자그룹 계열사인 자1자동차에 매각했습니다. 명분상으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노동조합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폐업을 하고 그 폐업 이후에 제3의 회사를 통해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위장 폐업이라고 봅니다. 대우버스 노동조합은 폐업으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28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번 폐업으로 인한 정리해고에 대해 지난해 4월 부당한 해고라며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구제 신청 결과는 심사 단계를 거쳐 2개월 경과 후 판정이 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다음 달 7일에 개막되는 103회 전국체전 울산 선수단 결단식이 어제 울산 종합운동장 앞 광장에서 열려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어제 결단식에는 김두겸 시장과 노욱희 교육감, 김석기 시 체육회장 등 인사들과 출전 선수단들이 참석해 울산시 선수단기 전달식을 갖고 특히 이번 체전이 울산에서 열리는 만큼 최선을 다해 선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김임식 울산시 건설협회장과 황찬규 시체육회 이사는 각 1,000만 원의 협찬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체전에 1,331명의 선수들이 45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김두겸 시장이 부유식 해상풍력 추진 사업의 중단을 선언한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미래재생 에너지 기반인 부유식 해상풍력을 중단하겠다는 건 울산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중대사업 중단을 시장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주군의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세울 원전 지역 사무소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울주군의회는 어제 열린 2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울주군과 세울 원자력안전협의회 지역 사무소 신설 요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현재 원안위의 지역 사무소가 있는 곳은 고리와 월성, 한빛, 한울, 대전 등 5곳으로 울주군은 원전 관련 정보 공유와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지역 사무소를 신설해달라는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 개최된 제15회 대통령 경호처장기 전국 사격대회에서 신일중학교 사격팀 선수들이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다른 전국대회에서도 개인과 단체전에서 4차례나 입상하는 등의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울산의 사격 꿈나무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격복을 입은 선수들이 표적을 향해 총구를 겨눕니다. 탕 소리와 함께 표적을 명중시켜 점수를 얻습니다. 사격은 이른바 멘탈 싸움이라 불릴 정도로 강한 집중력과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훈련 끝에 제15회 대통령 경호처장기 전국 사격대회에서 신일중학교 선수들이 동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삼형의 선배가 메달 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또 저희가 열심히 해서 메달을 따게 됐고요. 그리고 또 다음 시합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고 싶습니다. 또 올해 개최된 각종 전국대회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4차례 입상하며 성과를 거뒀습니다. 신일중 사격부는 1학년 4명과 2학년 2명, 3학년 1명인 모두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학교 측은 선수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전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해서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학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마친 사격 꿈나무들은 매년 국가대표가 선발되는 울산여자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해 계속 사격의 꿈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메달 많이 따고 싶고 성인 올라가서도 실업팀 들어가서 국가대표까지 되는 게 목표예요. 올해로 약 20년간 이어오고 있는 신일중학교 사격부.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신일중 사격부는 모든 대회를 마치고 내년 2월에는 전국 소년체육대회 선발전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의 제조업 경기 전망지수가 6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4분기 경기 전망지수는 87로, 업종별로는 정유, 석유, 화학의 경기 전망지수가 57로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가 2.6%로 전망한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지역 기업들의 88.2%가 2.5% 미만이 될 거라 예상했으며 올해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리스크로는 원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을 꼽았습니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교통량의 예측으로 부산 울산 민자 고속도로의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을 위해 정부가 투입한 예산만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울산 고속도로의 예측 교통량은 하루 6만 3천 대였으나 실제 교통량은 4만 4천여 대로 예측 대비 6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연평균 실제 교통량은 예측 대비 60.3%로 더 적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까지 부울 고속도로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3,236억 원에 달했습니다.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실내 쉼터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남구 달동에 조성된 울산 이동 노동자 쉼터는 건물 3층에 225제곱미터 규모로 공동 휴게실과 여성 휴게실, 다목적실 등을 갖췄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이기도 한 이동 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이나 택배기사, 퀵서비스 등 업무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이동하는 노동자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평일에 한해서 매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울주군의 대표 축제인 울산 옹기축제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오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대면 행사로 열립니다. 오늘 이슈인 뉴스에서는 울주문화재단의 김잔디 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울산의 가을은 특히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뜨겁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서 일상을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연이어 풍성한 축제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2 울산 옹기축제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울중은 온양읍 외고산 옹기마을 일대에서 열리는데 올해는 어떻게 열리는지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실무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오셨습니다. 네. 옹기축제에서 어떤 일 하세요? 네. 저는 작년부터 울산 옹기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울주문화재단의 문예진흥팀장 김잔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잔디 김잔디 네. 팀장님이시군요. 네. 실무자십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기도 이천에 도자기 축제가 있고 울주 외고산에는 옹기축제가 있는데 처음에 이 축제 어떻게 시작됐죠? 네. 울산 옹기축제는 사실 20년 전쯤에 예. 옹기마을에 계신 옹기 장인분들과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정도에 울산에서 세계 옹기 문화 엑스포를 통해서 규모가 확대되었고요. 예. 작년에 저희 울주문화재단이 진행하면서 올해 22회째로 울산 유일의 문화 관광축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생 정도의 나이를 먹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이제 저는 울산에 오래 살았고 옹기축제 때마다 수없이 봐왔는데 이제 시작할 때보다 규모가 점점 커지더란 말이에요. 네. 올해는 음식으로 말하자면 메뉴, 네. 어떤 메뉴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저희 울산 옹기축제는 3년 만에 맞이하는 대면 축제로서 웰컴 투 옹기마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옹기만의 친환경성을 살린 테마파크형 축제를 지향하고 있고요. 축제장 곳곳에서 국내 정상급의 거리예술단체 8팀의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만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폐옹기 공장이 있는데 그 공간을 마지막 모습을 살린 레트로 전시 영남로 1970을 통해서 옛 옹기 공장의 모습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옹기 제작 시연을 만날 수 있는 장인의 손길과 흙을 직접 만지고 촉감을 경험할 수 있는 흙놀이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옹기만 장인들이 그 옹기 만드는 뭡니까 물레 돌리는 거나 보여주고 그랬는데 이야 지금 이 행사가 쭉 있는데 이거 뭐 굉장합니다. 거리 예술단체 8팀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나요? 저희가 옹기로 공연이라고 해서 옹기마을 곳곳에서 길로거든요. 그래서 옹기마을 곳곳에서 소규모로 펼쳐지는 다양한 볼거리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옹기로까지 있어요? 네. 뭐 흙놀이터, 장인의 손길, 영남유업 1970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번 축제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 하나만 자랑하자면 어떤 축제? 저희가 올해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9월 30일 7시 30분에 저희가 준비할 개막 공연입니다. 저희가 울주 판타지 옹기에 실은 꿈이라는 제목으로 창작 공연을 실제 옹기마을 할매의 이야기를 창작해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시공간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옹기박물관 외벽에 버티컬 퍼포먼스도 진행할 거고요. 크레인을 타고 노래하는 판소리꾼도 만나실 수 있고 마지막에는 300대의 드론 아트쇼와 불꽃 퍼포먼스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상상을 초월하는데 옹기마을에 할매가 살았대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전부터 지금도 거주하시는 옹기마을 할머니들께서 그래요?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이세요. 그분들이 젊을 때부터 그 공간에 거주하시면서 옹기도 파시고 남창역에 매일 가서 이제 판매도 하시고 이런 역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옹기마을 이야기를 작년에 저희가 산학협력으로 이야기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얘기군요.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창작 공연을 올해 저희 주제 공연으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인 타고 노래한다는데 이거 안전사고 조심해야 되고요. 별빛 야행이라는 게 있던데 뉴스하면서 제가 전했는데 뭐죠? 별빛 야행은 저희가 옹기 축제가 항상 주간에만 이루어지는 축제였는데요. 저희 올해 최초로 야간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옹기의 빛과 시간을 담은 300m 정도 구간의 야간 레이저 터널과 특별한 UV 라이트를 활용한 야간 경관 전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옹기 마을의 숨은 정원을 만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셋업을 어제 마무리를 했고요. 원하신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매일 밤 6시부터 밤 9시까지 축제가 끝나는 10월 3일까지 옹기마을 아카데미관 네. 옆쪽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잘 오셨네요. 네, 이거 네. 얘기 안 했으면 우리 통 모를 뻔했습니다. 예. 자, 옹기축제는 앞으로 어떻게 계승 발전되기를 희망하시나요? 저희 울주문화재단이 작년부터 울산 옹기축제를 맞으면서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 옹기마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옹기 장인이 함께 살고 있는 유일한 마을입니다. 예. 그래서 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부분이 굉장한 장점입니다. 예. 그래서 축제는 3박 4일 동안 펼쳐지지만 실제로 저희 축제가 끝나고 나서도 옹기의 그 문화와 고유성이 그대로 살아서 옹기마을 자체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축제로 만들고자 하는 게 꿈입니다. 예. 오늘 말씀하신 계획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울주문화재단 잔디 김잔디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산시가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입니다. 시는 10월과 11월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구군과 합동으로 징수 기동반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서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구군 합동 단속과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벌입니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관어 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요청 등 행정 제재를 내릴 방침입니다. 울주소방서가 도토리를 채취하기 위해서 산을 찾았다가 조난을 당한 80대 여성 A씨와 70대 여성 B씨를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7시쯤 도토리를 채취하기 위해서 정족산에 올랐다가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내려오던 중 길을 잃자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소방구조대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주소방서 관계자는 도토리 등 열매 채취로 인한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속인에게 속아서 구술했다며 수천만 원의 굿값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 등 3명이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무속인 B씨에게 내림굿 한 번에 각각 5천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가 이후 구술하지 않으면 가족이 잘못된다는 B씨의 말에 속았다며 굿값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먼저 원해서 구술했고 무속인 B씨가 원고들을 속이거나 협박한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주군이 어제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1회 울산 드론지적 공간정보 박람회에 전국 공공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참가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울산 드론 지적 공간정보 박람회는 공공분야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와 드론 개발업체의 신기술을 공개하는 자리로 울주군은 공공기관 중에 유일하게 드론을 공공행정에 접목한 공간 다듬이 프로젝트를 들고 참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울주군 창업 일자리 종합지원센터가 내년 7월에 개관합니다.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일대에 건립 중인 창업 일자리 센터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내년 7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일자리 안내지원센터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여성세로 일하기 센터 등이 입주하게 되며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